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1탄에 이어서 이번에 2탄, 예, 2탄이 엑기스입니다. 예, 2탄의 타이틀은 2021년 소비 트렌드, 그리고 우리 외식 창업 프랜차이즈 학생들도 관심 있어 할 외식 시장 관련 업태별 구체적인 아이템들 동향 예측 어떻게 됐는지 나름대로의 저의 어떤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제가 늘 10월 말이면 사는 책이 있습니다. 예,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죠. 개인적으로는 한 2012년부터 제가 쭉 과연 그의 띠를 중심으로 내년에 어떤 소비 트렌드가 유행할까 이런 거 상당히 관심 있게 봤고요. 제가 2019년 같은 경우는 컨셉팅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던 해고, 작년 쥐띠해 같은 경우는 마이트 마이스 해서 힘센 쥐의 한 해가 될 거라고 했는데 코로나로 덮여버렸습니다. 쥐는. 내년 소띠해, 소띠인데 지난 10월 14일 서울대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유튜브로 트렌드 발표회를 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예, 내년의 소띠의 트렌드는 카우보이 히어로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성난소를 능수능란하게 다스리는 영웅적인 카우보이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10가지 단어 이니셜을 중심으로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다름 아닌 브이노믹스. 그래서 브이노믹스. 이거 과연 뭐지? 해서 제가 내년에 유행하는 먼저 키워드들을 한번 쭉 정리해 왔습니다. 이게 저게 무슨 단어가 이렇게 많나? 알만한 단어도 있고, 저게 뭔 말이야? 이런 단어들이 아마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저는 지금 보여지는 지금 이 키워드들을 제가 좀 하나하나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coming of 어떻게 보면 프리노믹스 얘기하듯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삶을 상당히 힘들게도 하지만 그 바이러스로 인해 새로운 경제학, 브이노믹스 시대가 내년 2021년에 펼쳐질 수 있다. 저는 창업자 입장에서 정말 눈에 띄는 코드가 뭐였냐면, 브이노믹스 시대의 어떤 핵심 코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코드나 모든 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보다는 속도.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쇼케팅이 중요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쇼케팅. 짧게 치고 빠지는, 짧게 속도감 있게 치고 빠지는 2021년.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 특히 외식 경영자 입장에서 비즈니스 로드맵을 세팅하는데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제가 주목했던 키워드는 MZ 세대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MZ, 아시는 분도 있고, 저게 뭐야,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M세대는 어떻게 보면 밀레니얼 세대죠. 20대 중반에서부터 30대. 그리고 Z세대, 잘 아시죠?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신세대, 10대 후반에서 20대, 30대들의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 즐길거리가 어떻게 보면 브이노믹스 시대의 틈새를 공략하는 핵심 수요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MZ세대의 대표적인 키워드, 소비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하고 너무 친숙합니다. 자본주의 키즈. 그러면서도 파이어족. 파이어가 뭔가?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그리고 얼리해서 금융 어떻게 보면 파이낸셜 돈 버는 부분으로 빨리 독립해서 그리고 빨리 리타이어 하고 싶다. 빨리 조기 퇴직하고 싶다. 로망이죠, 사실은. 이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다. 그리고 이들은 레이블링 게임. 이게 뭐예요? 레이블링. 어떻게 보면 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MBTI 검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 아니면 이거 꼰대 테스트 한번 해볼까? 혹시 내가 꼰대 아닌가? 꼰말 테스트 한번 해볼까? 물론 기승전잼이죠.
전체적인 이들은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들이 롤코 라이프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트 라이프. 어떻게 보면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편차가 상당히 심하다는 거죠. 롤러코스트. 우리 시장의 사이클도 오르락 내리락 사이클이 지금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모든 생애사 전략도 있어도 빠르게 치고 빠지는 대신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거 X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최근에 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 요즘 내년 시장에서 좀 눈에 딱 들어오는 이런 키워드가 N차 신상, 이거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본의 이 경기 불황이 시발점이었던 90년대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그 당시에 북오프 같은 중고 서적, 그 당시 아니면 백엔샵 이런 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N차 신상 대표적인 브랜드 당근마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근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당근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근처 아닙니까? 당신의 근처,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쓰는 중고 상품을 야, 이게 1차야, 2차야, 3차 신상이야, 이런 중고 거래 시장, 저는 외식 창업 시장에서도 리사이클 시장 엄청 커질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영 전략 입장에서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들의 또 하나 코드는 뭐 오하운 이런 것도 있었죠. 오늘 하루 운동. 요즘 뭐 등산, 뭐 동네 뒷산 가보면 레깅스 입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신세대 여성들 많이 만나는 것처럼 이러한 이들이 지배하는 이 브이노믹스 시대에 궁극적으로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경영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저는 좀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피보팅이었습니다. 피보팅이 원래 스포츠 용어에서 축을 옮기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는 4가지 피보팅을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핵심 역량을 피보팅해야 돼. 여차하면 PC방의 핵심 역량은 컴퓨터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죠. 컴퓨터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필요한 것은 PC방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간식 그레이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축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하드웨어 피보팅. 직접 내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을 기존의 외식 공간 플러스 놀이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타깃 피보팅. 내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이 5,000명이 있는데 이들은 먹으러만 온 고객들이었는데 먹으러 온 거 플러스 택배 매출을 한번 올려볼까? 뭐 이런 이 타깃을 피보팅한다. 동시에 어떻게 보면 세일즈 피보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팔로를 다각화하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나를 피보팅하는 어떤 브랜드를 피보팅하는 90년대 경영 전략의 중요한 키워드였던 리엔지니어링과 궤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혁신이었죠. 피보팅 전략.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요즘 시대가 뷰카 환경, VUCA. 제가 쭉 보면 변동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복잡성의 시대, 모호성, 양면성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이런 이 참 어려운 시장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슬세권, 이게 작년에 나왔던 키워드인데 이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동네 상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MZ세들은 동네 상권의 편의점이 우리 집 냉장고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루어지는 레이어드 홈, 레이어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토샵에서 다양한 레이어를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듯이 우리 집에서 이거 업무 공간 아니면 서비스 리프레시 공간 이런 공부하는 공간 나의 운동 공간 이렇게 레이어드 홈 트렌드. 그리고 CX 유니버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고객 경험이 아주 중요해진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유효성 있는 한 사람의 스몰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가 내년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환경을 리드하는 재미있는 키워드가 될 것 같고, 마지막 키워드는 휴먼 터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일수록 아무리 로봇가
커피도 만들고 튀김을 튀기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휴먼 터치, 인간의 키워드가 너무나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10가지 키워드를 브이노믹스에서부터 레이어돔, 자본주의 퀴즈, 거침없이 피보팅하다, 롤코라이프, 오하운, N차 싱상, CX 유니버스, 레이블링 게임, 휴먼 터치까지 한번 제가 이 교환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과연 이 브이노믹스 시대 내년은 과연 우리 외식 창업 시장은 경기가 회복되긴 하는 걸까? 가장 좋은 것은 V자 회복 곡선을 그리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까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백신이 잘 보편화되고 이게 어느 정도 대중화된다는 차원에서는 이게 백신이 되고 코로나로부터 이제 마스크 정도로 벗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못했던 테마파크나 미용실, 공연, 화장품 이런 업계 상당히 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상당 부분 이런 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하는 U자 회복 곡선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대면성은 높고 대체성도 높은, 그러니까 이미 길들여진 소비자들은 이 언택트 소비를 쉽게 떠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아까 노래방, 헬스클럽, 대형마트, 출장, 관광호텔 같은 이런 아이템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작은 식당, 음식점, 카페, 이런 주류, 이런 아이템들을 주류하는 외식업 시장과 관련된 아마 회복 곡선은 W형, 물결형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의 민감 정도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을 되게 반복할 것 같다. 반면 이런 비대면, 언택트 트렌드에 많이 길들여진 업종들은 내년 시장은 더 가속화된다. 대표적인 게 딜리버리, 배송, 배달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시장은 정말 커질 것 같습니다. 호캉스, 홈트, HMR, OTT, 넷플릭스 이런 시장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코로나가 정말 빠르게 정복이 된다면 코로나 특수로 그친 업종들도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외식시장 그렇다면 내년에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건데요. 외식 판매 서비스 시장을 제가 정리를 했고요. 궁극적으로 내년도 역시 전 중요한 컨셉은 MZ세대의 플랫폼에 탑승합시다. 그리고 그들의 니즈에 맞춘 비주얼 코드와 뉴스 만들기. 그리고 나만의 어떤 가치 소비 코드에 맞춘 나만의 무기, 상품.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런 아까 스몰 데이터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의 고객의 커스터마이징, 맞춤형 상품 개발, 메뉴 개발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온라인을 지배하는 온라인 컨텐츠, 마지막으로는 창업자의 매력지수, 행복지수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우리 외식 창업 프랜차이즈 학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외식업 시장 내년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가지 업태별로 한번 제가 쭉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밥집, 집 이거 되게 중요한 코드예요. 요즘 TV에 보면 온갖 집 관련 프로그램밖에 없지 않습니까? 집. 그래서 홈코노미까지 얘기가 나와 있고 집에서 배달하는 수요가 많다는 거. 그래서 식당도 밥집, 술집, 고깃집, 커피집, 횟집 이런 각종 집을 통한 저는 다양한 컨셉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식사류 아이템 가장 중요한 코드죠. 저는 여기서 좀 재밌는 건 기존의 집밥 코드, 혼밥집 코드 이거 어떻게 할까? 국밥 해장국 코드, 돈가스나 부대찌개 코드. 최근에 부대찌개 같은 경우는 저가 프랜차이즈로 해서 상당히 홈런 친 부분이기도 했고, 궁극적으로 재밌는 것은 한식 뷔페 같은 대형 컨셉들은 아마 내년을 기점으로 거의 아마 사실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그리고 기존의 몇몇만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닐까. 아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기존 김밥집, 떡볶이, 만두, 라면, 쫄면, 튀김을 새롭게 칼라 수정을 해서 어떤 이런 분식 메뉴의 피보팅 전략 이런 부분 저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이 경기가 불안할수록 주류 아이템들이 가장 춤을 추고 있죠. 춤을 춘다는 것은 사이클의 곡선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 가면 줄 서는 할맥집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전주의 가맥집을 벤치마킹한 이런 할맥, 크라운어프, 어떤 복고용 트렌드 아이템들, 아니면 복고용 럭셔리를 주창했던 회장님 때 같은 트렌드 주점들의 그 다음 버전은 뭘까? 이거 되게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인, 칵테일, 포차, 이자카야 같은 혼술집 코드도 내년에는 여전히 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깃집 제일 중요하죠. 명류지사갈비 500개까지 오픈했는데요. 거의 지금 내리막길 아닙니까? 그 다음 버전 뭘까? 기존의 반대로 제주 삼겹 같은 프리미엄 삼겹살의 그 다음 컨셉 뭘까? 이거 매우 고민해야 될 코드죠. 중요한 것은 삼겹이나 갈비나 이런 게 없어지지는 않는다. 치킨집의 그 다음 버전, 후라이드 양념 오븐을 컨버전스 할까? 따로 갈까? 바베큐로 갈까? 오리고기는 이런 아이템들, 저는 고깃집 시장도 궁극적으로는 내년 시장에서도 시설을 달리하던, 메뉴를 달리하던, 세팅을 달리하던, 가격을 달리하던, 마케팅을 달리하던 지속적인 칼라 수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바다 횟집 같은 경우도 대형 횟집 할까, 마켓집 할까, 일식집 할까, 초밥집 할까, 이자카야 할까, 이런 이 시장에서 기존 시장과 다른 분명한 것은 대형보다는 오히려 스몰, 작게, 그리고 월세 싸게 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바다 음식의 앞으로 변수는 후쿠시마 오염수죠. 지금 일본에서 오염수 배출하면 6개월이면 한국 온다고 하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피해가는 법. 기존의 꼬막 요리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상당히 좀 타격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커피 카페 시장, 우리나라 8만 개 카페 시장, 브랜드만 공정위에 등록된 브랜드가 무려 440개인데요. 최근에 가장 핫한 트렌드는 초대형 베이커리죠. 아마 소다 같은 회사가 나인블럭 같은 거 운영했었고, 그저께 화성에 갔더니 무려 400억 원을 들여서 초대형 베이커리 앤 브런치 카페를 무식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대형화는 우리는 스타필드에서 보여드렸듯이 크다고 뉴스가 되는 건 순간적인 뉴스가 되지만 지속 가능하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분간은 초대형 베이커리 브런치 카페들은 정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의 피보팅 전략은 시설 업그레이드, 메뉴 업그레이드, 마케팅 컨셉, 그리고 우리 배달과 택배 시장이죠. 저는 배달 음식의 4가지 성공 키워드는 원가 35% 미만 돼야 됩니다. 비용 적어야 됩니다. 월세 좋고 인건비. 저투자 5천 이하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중요해요. 주문과 동시에 3분 안에 나올까? 5분 안에 나올까? 그리고 뉴스같이 어떻게 만들까? 궁극적으로 홀과 배달, 테이크아웃, 그 다음에 동네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전국 택배 매출 어떻게 올릴까? 이런 부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내년 창업 시장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이미 수축사회, 수축경제 패러다임에 진입했다. 저성장 트랙과 함께. 그래서 저는 좀 외식 창업자들도 눈높이 교정과 함께 내가 행복한 소비자만 소확행이 아닌 창업자도 소확행할 수 있는 이 지속 가능한 장수 창업이 정말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2021년 사실은 소띠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게 2021년 외식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드렸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창업통 TV도 꼭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